지난 시간에 했었죠? 지도 좀 띄워볼래요? 스펜 좀 보여줘요. 스페인. 여기가 스페인이에요. 스페인어는 에스파냐지만 로마인들은 뭐라고 한다고 했죠? 지난 시간에? 히스파니아. 그리스인들은 이베리아. 그래서 책에서 보면은 원래 여러분들 갖고 있는 책에 원래 라틴 아메리카 이름이 이베로 아메리카라고 했는데 그 라틴 아메리카 이름이 독립 전에는 라틴 아메리카가 명칭이 존재하지 않았고 초창기에 뭐예요? 라스 인디아스. 인도라는 얘기예요. 왜 인도라고 인디스로 이름 붙였다가 나중에는 아메리코 베스푸치가 아메리카라고 명명한 다음에 스페인이라는 이름으로 히스패닉 아메리카. 스페인어로 뭐라고 하냐면 히스파노 아메리카거든요. 히스파노 아메리카 또는 요거를 이베리아 반도라고 하죠. 여기를 그래서 그리스어 이베리아 반도니까 또는 뭐예요? 이베로 아메리카. 그래서 이베로 아메리카나 히스파노 아메리카나 전부 뭘 가르친다? 라틴 아메리카. 히스패닉 세계 하면은 사실은 원칙적으로 스페인을 포함한 전체가 다 이게 히스패닉 세계, 여기가 히스패닉이기 때문에 이게 저번 시간에 했었고 독립 위에 라틴 아메리카라는 이름이 생겼고 스페인어와의 차별성, 정체성 확보를 위해서 아직도 스페인 사람들 툭하면 이베로 아메리카, 히스파노 아메리카 붙이는데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한다는 얘기를 했었죠. 자, 지도를 보세요. 지중해 세계예요. 1492년 크리스토발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기 전까지 유럽은 무슨 대륙이었어요? 지중해 세계였어요. 여기 벗어날 때 맞고 여기 대서양이에요. 포르투갈, 영국 있고 프랑스 있고 이 해변가를 한 번도 벗어나지 못했어요. 이 이상 벗어나지 못했고 15세기 들어서 엔리케 왕자라고 있어요. 포르투갈의 왕자인데 굉장히 황해 왕, 위대한 왕자인데 역사책에 반드시 나와요. 황해 왕, 엔리케 왕자. 그 왕자가 15세기에 처음으로 기록된 기록에 의하면 처음으로 배를 저어서 미지바다 대서양을 봐서 어디까지 아조레스 제도 여기 있죠. 까보베르데가 뭐냐면 까보가 곳이란 뜻이에요. 베르데가 구인이란 뜻이에요. 스페인어나 포르투갈어나 프랑스어나 이탈리아나 로망스어나 똑같은데 베르데 뜻이 뭐다? 푸르다. 녹색이란 뜻이에요. 참 녹색 푸른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은 녹색하고 푸르다를 헷갈려. 여러분들 신호등 색깔이 빨간색, 노란색, 무슨 색깔이었어? 파란색이요. 영어로 뭐라고 해요? 그린라이트죠? 실제로 보세요. 초록이에요? 파랑이에요? 초록이에요. 어때? 왜 우리가 이걸 파랑으로 할까? 그쵸? 이상하죠? 그쵸? 한국하고 일본은 모르겠어요. 일본의 영향인지 우리의 영향을 줬는지 모르겠는데 초록하고 파랑하고 헷갈려요. 그래서 나도 지금 헷갈렸죠? 이걸 파란색. 가보니까 바다가 녹색이었대요. 녹색이어서 여기까지 가다가 엔리케 왕자가 그 바닷물이 따뜻해지니까 그 전까지는 지구는 평평하되 더 이상 가면 절벽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그리스인들은 로마인들은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았어요. 이미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런데 기독교 사회가 되면서 세상의 중심이 뭐가 돼야 돼요? 지구, 청지 창조. 하느님이 어때요? 지구를 창조했는데 이 하느님이 창조한 지구가 태양을 돌면 되겠어요? 아니죠. 하느님이 지구를 창조했으니까 이 창조한 세계의 중심으로 별이 돌고 태양이 돌아요. 그래서 이미 그리스 로마인들은 지구가 도는 걸 알고 있었고 태양과 달과 별이 지구를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책들이 어떻게 됐냐? 금서가 됐어요. 여기서 금서가 되고 중세 유럽 때는 금서가 되고 아무나 못 보고 그 책을 누가 볼 수 있었어요? 수도승들, 승려들만 볼 수 있었어요. 카톨릭 시대. 수사들이죠. 될 수 있었고 그래도 카톨릭 교회에서 끊임없이 지구는 평평하다, 지동설을 주장했어도 지구가 도는 게 아니라 천동설, 천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주장했어도 지식인들이 알고 있었고 단지 뜻밖에 내지 못하고 있었고 그리고
수도승들 있잖아요. 승려들. 그러니까 신부가 되지 않고 수도원에서 이렇게 투박하는 사람, 그 사람들 모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정보 알고 있었고,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도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지구가 둥글다는 정보 어디서 알았을까요? 그러면 수도원에서 알았어요. 친한 카톨릭 수도승들 통해서 결국은 알아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갈릴레오가 지구가 둥글다고 주장하고 탄압받고 등등 니켈라고 다 탄압받고 했었지만은 사실은 이미 과학적으로 밝혀진 진실을 외면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지구는 둥글다는 걸, 그리고 돈다는 거는 그리스 로마인들이 알고 있었어요. 적어도 지구가 둥글다는 것. 적어도. 물론 천체가 지구를 도냐, 지구가 천체를 도냐, 하긴 그거는 그리스 로마 시대 때도 논란이 있었고요. 일단 지구가 둥글다는 알고 있었고, 어쨌거나 중세 시대였고, 그 지구가 둥글다는 거는 로마인들이 알고 있었지만 이때 중세는 평평하다고 생각했었고, 그래서 여기까지 갔는데 에니키 왕자가 바다가 또 푸른 게 아니라 구린 색깔을 바뀌니까 더 이상 가면 절벽으로 떨어져서 죽는 줄 알고, 그리고 여기 거대한 괴물이 산다는 전설을 진짜로 있다고 믿었고, 그 당시 중세 유럽에서 거대한 괴물이 살고 더 이상 가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했고 떨어져 죽는 걸 생각했고, 여기까지밖에 항의를 안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아직까지 아주레스도 어디형이에요? 포르투갈이 처음 발견했고, 까보베르데 어디에요? 여기까지 전부 포르투갈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 기점, 아주레스 제도하고 까보베르데가 신대륙을 발견한 다음에 이 기점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세계를 양분해서 지배하는 기점이 돼요. 기억해주세요. 사실 알아두면 좋아요. 어디? 아주레스 제도하고 까보베르데. 여기를 기점으로, 원래는 여기를 기점으로 이쪽 동쪽은 포르투갈 땅이 되고 서쪽은 어디 가네요? 스페인 땅이 되기로 토르덴시아스 조약에서 조약이 맺어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다음에 요거를 기점으로 요거를 기점으로 이쪽은 앞으로 발견되는 모든 땅은 요거를 기점으로 이 동쪽에서 발견되는 모든 땅은 누구 땅? 포르투갈 땅. 서쪽에서 발견되는 모든 땅은 어디다? 스페인 땅으로 협정을 맺어요. 아직은 콜럼버스가 바하마 제도 있죠? 거기밖에 발견을 못했을 텐데 때인데도 이미 거기를 기점으로 양국이 세계를 반등하기로 약속을 해요. 기점을 여기로. 그 조약이 뭐다? 토르덴시아스 조약이에요. 토르덴시아스. 그 책에 나와요. 토르덴시아스. PPT를 다음 2장 할 때 나올 거예요. 2장 PPT 때. 그런데 스페인이고 포르투갈이고 점심이 길어요. 스페인 하루에 5번 먹어요. 지금도. 아침은 간단하게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해외여행할 때 메뉴 조명은 컨티넨탈 브레이퍼스트가 있고 아메리칸 브레이퍼스트가 있죠. 차이가 뭐야? 해외여행 안 해봐? 해외여행 하는 사람, 유럽 가본 사람, 미국 가본 사람, 호텔에서 안 먹어봐요? 특히 그 여자들은 보니까 아침 뷔페를 굉장히 좋아하던데, 그치 정말? 그리고 또 아침에 또 룸서비스를 방에 시켜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던데, 잠을 못 자도 아침 뷔페 꼭 먹더라고. 왜 이렇게 아침 뷔페 먹는 건가? 왜 그래? 아침 뷔페가 이렇게 맛있어? 모든 여자들이 노방인 것 같아요. 어쨌거나 나는 보통 나가기 귀찮은 룸서비스 시켜 먹거든요. 아메리칸 브레이퍼스트하고 컨티넨탈 브레이퍼스트 두 종류 하나씩 해서 갖다 줘요. 차이가 뭐야? 차이가 컨티넨탈 브레이퍼스트 하면 값이 더 싸. 뭐밖에 안 나면 주스하고 커피하고 토스트밖에 안 나와요. 컨티넨탈 브레이퍼스트고 아메리칸 브레이퍼스트는 더해. 값이 좀 비싸게. 저기 뭐가 붙어? 계란이 붙고 베이컨이 붙어. 다시 말해서 미국은 전통적으로 미국 애들은 영국이나 미국이나 앵글로색슨계 게르만 쪽인 게르만이 독일도 마찬가지인데 그쪽은 아침을 어떻게 먹는다? 거하고. 아메리칸 브레이퍼스트는 거해. 계란 먹고 뭐 배가 부를 거 아니야, 그렇죠? 컨티넨탈 브레이퍼스트 전통 유럽인들은 아침을 특히 남부 유럽 중심쪽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태리 쪽은 아침을 어떻게 먹는다? 간단하게 먹어요. 그래서 그게 뭐다? 컨티넨탈 브레이퍼스트. 영국이나 미국 쪽은 그런데 아침을 과하게 먹어. 대신 저녁을 좀 소박하지. 그럴 수밖에 없어. 미국 애들 저녁 6시, 7시 먹어요.
미국 식당 9시에 문 닫아도 9시 10시 문 닫아 미치겠는 게 뭐 메리간스나 티자이 프라이드 이런 데만 1시 2시 거예요. 일반 식당 9시 10시 문 닫아요. 레스토도 9시 넘으면 안 받아. 스페인은 식당이 9시에 문 열어요. 9시에 여기 식당이 문연 식당은 없어. 9시에 문연 식당은 관광객 문연 식당이야. 여러분들 스페인 가서 9시에 문연 식당 가서 6시, 7시, 8시 밥 먹잖아요. 그거 그냥 관광 문연 식당이니까 스페인 음식을 할 수가 없어. 그냥 인터내셔널한데 그러면서 빠이야 먹으면 진짜 맛없지. 5번 먹을 수밖에 없는 게 컨디션이 그렇게 간단하죠. 커피 먹고 토스트 딱 하나 먹으면 배고파져. 그렇죠? 한 11시 되면 배고파져. 그러면 11시쯤에 한 번 쉬어요. 브레이크를 가져요. 메리엔다라고 해가지고 나와서 1시간 동안 먹어요. 보통 커피하고 추로 있죠? 추로가 원래 스페인 음식이에요. 추로 같은 거. 핫초콜릿 아니면 추로 묻혀서 같이 먹어요. 그럼 배가 춤추어 놀면서 12시에 들어가요. 1시간 반 이래. 점심시간 1시간 반에 시작해요. 1시 반에. 식당, 스페인 식당은 점심식당 때 12시에 문이 안 열립니다. 1시 반에 열어요. 1시에 열어요. 보통 1시 반에 가는 사람들 좋아. 1시에서 4시까지 점심시간이야. 그러니까 점심 먹고 잠깐 자요. 점심을 3번째 먹는 거지? 점심을 3시간 안 먹어. 1-2시간 먹고 가서 자. 그때 출입증이 있어요. 그때 집에 들어가든지 뭐 사무실에 다든지 한다고. 5시쯤부터 다시 문을 열어. 1시간 일해. 6시에 또 배고플 거야. 일해. 나와서 또 1시간 동안 커피나 주스나 먹으면서 잠깐 간단한 거 먹고 스낵이나 추로스나 먹고 7시에 들어가요. 그리고 일해. 8시 반까지. 그래서 일이 9 to 5가 아니라 8시 반이 끝나요. 출근 똑같이 9시에 해. 그래서 9시에 8시 반까지 11시간 반 일해. 생산성이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없겠죠. 근데 한국도 생산성이 굉장히 낮은 국가예요. 우리나라 출근하잖아요. 10시, 8시 여기까지 하는데 인터넷하지, 카톡하지, 페이스북 보지. 대한민국이 가장 큰 문제, 일하는 시간, 노동 시간이 긴데 생산성이 굉장히 낮아. 생산이 낮다는 건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든가. 그렇게 수업 시간에 여러분 따뜻한다는 거는 생산성을 낮추는 일이야. 그래서 국가가 되면은 국가 경쟁력을 좀 먹고 국가 경쟁력이 필요가 여러분들이 가장 피해를 봐요. 왜? 우리는 인구가 많은 베이비 세대의 마지막 끝자락이야. 생산력 세대니까. 여러분들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그 모든 우리를 부양하는 세금 부담이 여러분을 져야 되고 생산성이 낮으면 낮을수록 국가 경쟁이 떨어질수록 여러분들은 괴로워지고 여러분들 후손이 괴로워져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들이 애를 많이 낳는 건데 그 혜택을 여러분들이 못 받아요. 여러분들 후손들이 보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애를 많이 낳을 것 같지는 않고 3명밖에 안 낳거든요. 많이 낳을 것 같지는 않고 출산이 버스 레이트가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인데 엉뚱한 얘기 들어갔죠. 왜 들어갔냐면 스페인 생산성이 낮아요. 낮을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9시 반에 저녁 12시까지 밥 먹어. 주말에 12시까지 밥 먹고 한두 시까지 꽃바라고 해가지고 라인 한 잔 마시고 안주 하나 먹고 다른 걸 한 서너 개 가가면 한 2-3시 돼요. 자, 늦게 자니까 늦게 자야 되는데 늦게 자니까 일하는 시간 9시에 일찍 일어나죠? 줘라 중간에. 낮잠 자고 낮잠 될 수밖에 없겠지. 자,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원래는 요게를 기점으로 해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직후에 세계를 양보하려고 했어요. 계속 며칠 하다가 사인을 하려고 했는데 사인 직전에 싫어해요. 포르투갈 사람들이 뭐 지금 사인하냐고 점심시간이니까 우리 점심 먹고 가자. 보통 와인을 마셔요. 점심 먹고 와인 한 잔 마시고 권하고 낮잠 자고 일어났어. 낮잠 자니까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기분이 풀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포르투갈 사람들이 그러지 말고 사인할 거니 여기서 조금만 이쪽으로 선을 이동해 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스페인 사람들도 콜럼버스가 발견한 데가 조그만 섬이었어요. 사실은 라틴 아메리카 전체를 콜럼버스는 이 대륙에 발을 들여본 적이 없어. 그 중미의 섬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인도라고 생각하다가 죽었어요. 그냥 아무 과지도 얻지 못하고. 그러니까 발견된 게 없었어. 그리고 아스테카 마야가 발견된 1492년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열광을 했지만은 금도 안 나고 은도 안 났어요. 거의 잊혀진 땅이었고 기껏해야 쿠바에서 담배 농장 건설해서 담배 수입하는 것밖에 없었고 근데 유럽인이 담배 열광했어요. 처음에 1492년에 들어온 거는 담배밖에 없었어요. 담배인데 피우니까 소화가 열려요. 소화제. 스트레스가 풀려. 그래서 머리 두통이 없어요. 담배가 유럽에 그 당시 뭐냐면 만병통치약. 남녀노소 구분 없이 담배 폈습니다. 7살짜리 아이도 소 안 되는 담배 피우고.
진짜 농담이 아니에요. 그래서 담배가 폭발적으로 인기 있어서 그래서 그 당시 했던 거는 쿠바에서 담배 농장에서 담배 파는 것밖에 없었고 토마토는 악마의 식물이라고 해서 안 먹었어요. 감자도 악마의 식물. 왜? 감자는 땅 밑에서 나잖아요. 그거를 안 먹었어요. 나중에 먹기 시작한 게 18세기, 19세기 아일랜드인들이 경력에서 열심히 먹었거든요. 아일랜드들이 감자 독일인들하고 먹을 게 없잖아요. 감자를 먹기 시작했어요. 감자가 아니면 우리가 독일 아일랜드 먹을 걸 생각할 수가 없죠. 아일랜드에서 감자 기근이 일어서 감자가 싹 죽었어. 감자병이 들어와가지고. 기근, 몇백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아일랜드들이 19세기 말에 대거 미국이 갔죠. 고스턴이 케네디 대통령 이쪽이었고, 아일랜드 특별히 굉장히 심했어요. 그 당시. 자, 케네디 대통령이 대통령 되니까 미국이 참을 수 없었지. 감히 어떻게 앵글로색슨이 아닌 아일랜드계 프로테스탄이 카톨릭이 대통령이 되냐고. 와스트 쪽에서 와이트 앵글로색슨 프로테스탄 굉장히 반발이 심했고, 뭐 방송자들이 모르겠지만 반발이 심했죠. 자. 어쨌거나 그런 사연 때문에 이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라틴 아메리카 발견되고 아무것도 없고 담배밖에 없었다고 했죠. 1490년에 라틴 발견되고 아스테카가 정복된 게 1521년이에요. 따라서 거의 한 20몇 년 동안은 라틴 아메리카는 처음에 한 거예요. 버려진 땅이에요. 나는 건 뭐밖에 없어요. 담배밖에. 감자 나도 안 먹고 복숭아, 토마토도 빨갛다고 안 먹고 처음엔 버려진 그거였고 나중에 그 정육류로 소문나서 인기가 있었죠. 카사노가 제일 좋아했던 게 귤하고 초콜릿, 토마토예요. 초콜릿, 토마토도 어디서 왔어요? 라틴 아메리카에서 왔죠. 그러다가 돌려보세요. 이쪽으로 가봐봐. 자, 여기 아까 저기 지구는 둥글어요, 그렇죠? 여기서 까보베르데 아까 여기였죠, 그렇죠? 아조레스는 요선이었죠. 포르투갈 사람들이 점심 먹고 나서 낮저녁을 나서 조금만 올리자 설득하니까 이쪽에 뭐가 있는지 스페인 사람들도 모르고 포르투갈 사람들도 모를 때였어요. 옹기장을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스페인 사람들 아무 생각 없이 오케이 해가지고 동의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만큼 올려가지고 선이 시점이 여기가 되버렸어요. 그래서 브라질이 아직 발견도 안 시점인데 그리고 몇십 년 지나서 브라질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브라질 누구 땅이 돼요? 포르투갈 식민. 그래서 원래 브라질 아직까지 뭐였어요? 포르투갈어. 그렇죠? 그래서 브라질이 아직까지도 포르투갈을 쓰게 되는 이유가 됐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옮긴 게 그때 점심 전에만 사인했어도 여기도 스페인어를 쓸 텐데 나도 귀찮아. 3주 전에 브라질 갔는데 나는 얘네를 포르투갈을 안 스페인어 쓰니까 어떤 차이면 제주도 말하는 사람하고 서울 말하고 순수 제주도 방언하고 서울 사람하고 통하는 느낌이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렇죠? 자, 그래서 브라질은 무슨 어도 아직까지 포르투갈어가 쓰게 되는 게 됐습니다. 그러면 한국하고 일본은 어떻게 될까요? 요걸 기점으로 서쪽은 스페인 영토, 이쪽은 포르투갈 영토니까 이미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도 자기들 상상 속에서 이미 자기들 식민지로 나눠놓은 거예요. 단지 새로 발견된 땅이라는 명제가 붙었기 때문에 중국은 이해가 됐고, 그렇죠? 일본에서 그래서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부딪혀요. 서로 일본을 누가 종주권이에요. 처음엔 갔었는데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캐톨릭 사제를 먼저 보내가지고 서로 부딪히고 하다가 이 막부에서 보니까 그룹이 되듯이 웃기 같지도 않잖아. 일본이 뭐 얘네들한테 정복당할 나라요? 아니죠. 그래가지고 카톨릭 세력을 전부 쫓아요. 쫓아내니까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와요? 네덜란드인들이 들어와요. 스페인, 포르투갈 치고받고 싸우다 쫓겨나고 네덜란드 들어와서 네덜란드들이 뭘 주냐면 과학기술을 전수해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조총. 조총을 전수받아서 그걸 바탕으로 조선을 침공하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더 여러분들 일본 사람들이 정말 창의성이 뛰어난 게 총이 서양에서 개발됐지만 화약은 중국에서 개발했던 거지만 각 총을 개발했지만 서양에서는 총이 전투부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못했어요. 18세기, 19세기. 가장 이유는 왜냐하면 장전하고 있다고 화약 심지를 붙여서 심지할 때까지 지렸다 쏘기 때문에 총보다는 활이 먼저 빨랐어요.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 어떻게 돼요? 활 쏴서 죽이거나 말 타고 사서 찍었으면 되기 때문에 총은 사실은 그렇게 효용성이 없었어요. 전체로 사실은. 대포는 효용성이 있었어요. 근데 일본이 이 문제를 싹 해결해버리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조총들을 만들어요. 세계에서 가장 최강. 어떻게 해결하는지 아세요? 방패 총 많아죠? 어떻게? 어? 그렇지. 군대 갔다 왔구나. 열을 만들어요. 그래서 훈련을 시켜서 쏘고 장전하면서 뒤에 쏘고 쓰려니까 연발 사격이 가능하게 만들어져.
유럽인들이 그걸 몰랐어. 그래서 최강이 되고 그걸로 바로 조선을 침공하니까 속전, 백전, 백패를 처음에 하게 되죠. 그 대신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배를 만드는 기술은 사실 중국이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조선이었고 사실 서양 배를 만드는 기술이 뛰어나고 그거는 뭐 1학기 때 했었는데 2학기 때까지 얘기할 필요 없고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만드는 기술이. 서양은 배 만드는 기술에서 뛰어나지 못했어요. 콜럼버스가 말도 안 되는 배 갖고 말도 안 되는 배고 라틴어를 발견했고 사실은 말도 안 되는 배 갖고 포르투갈이 인도양을 제패했어요. 가능했던 게 중국이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갖고 있었는데 명나라 때 일순간에 해상 공세를 져서 그 모든 배를 일순간에 불태워버려요. 명나라 때. 세계사의 미스테리예요. 인도양이 무주공산인데 그래서 포르투갈이 불과 몇 척 안 되는 배 갖고 거의 점령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무슨 기술을 발견해요? 한포 사격 기술을 발견해요. 뭐냐면 원래 그 배에서 그 전까지는 배에서 한포 사격이 아니라 배끼리 부딪혀서 상대방 배에 뛰어내려서 칼싸움하고 총싸움에서 하는 거였거든요. 한 대포는 있었지만 대포를 배에 못 실리게 대포를 쏘면 충격되면 배가 흔들려가 중심을 들여 못 썼어요. 근데 대포를 쏴도 이 흔들리지 않는 중심 잡는 기술을 포르투갈 스페인이 개발해요. 근데 그 기술이 이미 중국하고 조선이 갖고 있었고 거북선을 해서 만들 수 있었던 거야. 이순희 장군 22연승을 할 수 있었던 거고. 자, 어쨌거나 세계사가 모두 연결되는 게 사실은 조선하고 일본하고 중국하고 멕시코하고 아스텍하고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상관이 있는 게 아스텍까지 발견된 엄청난 금과 은, 특히 은 있죠? 은이 최종 소비지가 어디였는지 아세요? 유럽이 아니었어요. 명나라였어요. 첫나라였고 아스텍과의 은은 최종 소비지가 라틴어에 대한 유럽을 거쳐서 중국으로 들어가요. 중국에서 화폐의 기본 단위는 청나라 때부터 명나라 때부터 은이 돼요. 그래서 명나라와 청나라와 교역하는 모든 국가는 화폐를 뭘로 써요? 금이 아니라 은으로 써. 한국에서 금행이 아니라 뭐라고 해요? 은행이죠. 금을자 써요. 뭐라고 해요? 은자라고 하잖아. 그치? 여러분 조선시대 영화 보세요. 다 금덩이 아니야? 뭘까요? 다 은덩이잖아. 그 이유가 있어요. 뭐 그 왜 이렇게 은이 화폐 기부했는지 1학기 때 설명했는데 2학기 때는 설명 안 하더라. 그렇게 설명하면 끝이 없고 어쨌든 그런 지식할 보도록 하죠. 그래서 보여줘야지 뭐가 됐다? 포르투갈이 영토가 됐다. 그리고 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말도 안 되는 그렇게 조그만 배를 가고 인도양을 제패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은 중국이 스스로 해상 봉쇄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지도를 인도양 돌려보세요. 2장을 살려는데 첫 시간이니까 잠깐 할게요. 이게 인도양이에요. 오늘날이나 그때나 인도양이 굉장히 중요한 게 중국에서 오는 모든 물동량은 이 인도양을 통해서 싱가포르거든요. 싱가포르로 나가든지 아니면 이쪽 자카르타 인도네시아를 통해서 인도 들어가는 것보다 인도 들어가는 게 거리가 짧죠. 그래서 인도양 여기를 막아버리면은 동양에서 서양으로 가는 백길이 막혀버려요. 이걸 장악했던 게 중국이었고 그 다음에 누가 장악해요? 포르투갈이 장악하고 그 다음에 스페인이 이쪽에서 들어가서 또 포르투갈이 타이완을 점령해요. 타이완을 점령해서 옛날 타이완 이름이 뭔지 아세요? 포르모사. 포르투갈은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포르모사, 타이완. 타이완에서 제일 큰 그 화학 공장 있죠? 그 뭐죠? 석유화학 그 회사 이름이 포르모사예요. 포르모사에서 타이완에 포르모사라는 상표가 굉장히 원래 포르투갈하고 원래 이름이었어요. 타이완에 포르투갈로. 그리고 스페인은 필리핀에 있어. 필리핀 점령하고.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부딪히다가 이 세력이 누구한테 눌리냐? 네덜란드한테 눌려서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에 점령하고 있다가 나중에 영국에 들어가 네덜란드 쫓아내고 이쪽이 영국 영토가 다시 되죠. 그 다음에 프랑스가 들어오고 또 열강이 가축가 되고 그래서 여기 말레이시아가 정말 가볼만한데 말레이시아 가면은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의 잔재가 다 남아있어요. 말레이시아 한번 여행해보세요. 가보진 않았어. 역사만 갔을 때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말레이시아 어디죠? 그 유명한 데가 있는데 그 항구안에 말라칸가 거기 워낙 유명하죠. 여기를 막아버리지 못하니까 항상 여기가 열강이 중심적이고 그래서 중국이 지금 여기를
여기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죠. 인도야. 여기를 막아버리면 중동에서는 석유가 이쪽으로 올 수가 없어요. 여기 막아버리면 끝나는 거야. 중국이 이쪽으로 확장하려고 그러고 잠수함 개발하고 항공모함 개발하는 게 다 이쪽을 목표로 하는 거고 중국이 제주도에 핵공기지 이렇게 발전했다는 거 중국이 결사가 돼요. 왜냐면 이쪽을 중심으로 미군이 과학력이 멀잖아. 여기를 기점으로 여기를 지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제주도 열심히 반대하는데 중국 편을 드는 건지 미국 편을 드는 건지 모르겠고 어쨌거나 중국이 반대하는 이유는 자기들 새 확장하는 미국이 걸린 돈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뭐 그렇고 인도양하고 콜럼버스의 신대륙 정복은 사실은 세계사에 어마어마한 임팩을 갖고 온 게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죠. 잠깐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이전에는 항상 이 유럽이 동양에 대해서 엄청나게 열세였다고. 세계 GDP의 50% 이상을 중국과 인도가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자기 GDP가 세계에서 총생량이 한 19%인가 20% 차지해요. 자기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계가 위협적이라고 여기면 중국이 한 얘기 있어. 지금도 인도양에 자기들이 들어오는 걸 미국이 막지 말라고 해요. 왜? 역사적으로 자기 땅이었고 잃어버린 영토를 회복한다고 생각 안 해요. 그래서 굉장히 거기에서 거부감이 있죠. 자기 세력 확장한다고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지금 중국의 GDP가 19, 20%면 웃긴 소리 말라고 해요. 왜? 역사적으로 아편 전쟁 이전까지 자기들이 GDP가 세계 총생산량의 23%, 25% 차지했기 때문에 단지 옛날로 돌아가려는 것 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국의 그 멘탈리티를 이해해야 돼요. 우리들은 위협을 느끼고 유럽, 미국 애들은 위협을 느끼지만 절대 위협이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중국의 근데 모든 주도권을 느끼는 시초가 명나라가 스스로 모든 배를 하고 해상 공세에서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했냐면 중국 애들 장사 잘해요. 해상 공세를 맡겨도 중국 애들이 필리핀에 가서 장사를 했어요. 화교들이 몇만 명이. 스페인이 보기에는 자기들 영토를 침공한 거야. 스페인 식민지니까 몇만 명을 학살해버려요. 전부 다 죽여버려요. 애, 어른, 아이, 여자 할 거 없이. 중국 근데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스페인한테 칙사에 보내서 경아리래요. 축하해줘요. 고맙다고 그래요. 자기들 법을 어긴 사람이 죽인다. 다 죽여야 된다고. 스스로 공세했고 중국으로 장에서 그래서 해군력이 완전히 괴멸했고 서양이 우위가 시작됐죠. 자, 그걸 알아서 중국은 다시 그걸 확장하려고 하는 거고. 뼈아픈 실수였죠. 자, 그럼 폴크가 있었죠. 먼저 신대륙을 정복하는 한 가지 또 한 가지. 지중해 세계가 나왔는데 이 지중해 세계는 지중해의 다 첫 시간이니까 왔다 갔다 해요. 잘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이건 배경이에요. 한 학기 수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역사적인 지식이었기 때문에 세계사의 큰 흐름을 알아두라고. 왜냐하면 세계사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세계사에 배우는 건 연대 외교라는 게 아니라 현대에 이어져 작은 사건들도 결국 보면 세계는 날들과 시즌에서 버터플라이 임팩트라고 하죠. 요만한 이쪽에서 일어나는 게 저쪽 지구 반대편에서 큰 회오리 바람을 일으켜요. 명나라의 조그만 정책 하나가 몇백 년 뒤에 완전히 이걸 바꾸는 역할을 했었고 만약에 안 그랬다면 이건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라틴 아메리카 산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또 한 가지. 스페인 사람들이 그렇게 밥 먹고 취한 뒤에 쌓이면 안 했고 그냥 바로 쌓였다면 포르투갈이 브라질 원래 스페인을 썼을 거고. 그렇죠? 또 그런 게 여러 가지 진짜로 많은데 아스테카, 마야, 잉카 정복된 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인구 몇십만의 대륙이고 스페인 300명 분이 정복을 해버렸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정말 역사를 보면은 말 같지도 않는 일이 벌어지고 대충 역사를 보면 지도자가 국민들한테 인기 있는 정책을 폈을 때 몇백 년 뒤에 결과가 좋은 적은 없었고 정말 국민들이 싫어하고 인기 없는 정책을 폈을 때는 그 효과가 50년, 100년 뒤에 국가가 강성해지는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가 사실은 역사에 보면 굉장히 많아요. 자, 한 가지 보면은 다시 지중해의 패권을 장악하는 사람이 어디 장악해? 유럽의 이쪽 지중해 세계 주인이었어요. 처음에 지중해 패권을 장악했던 게 누구였어요? 그리스인들이었죠? 그리스가 몰락하고 그 다음에 지중해 패권을 장악했던 게 바로 우리 피니스이죠? 여기 있던 지역이 여기도 굉장히 아름다운 지역이라고 그래요. 장가 왔는데 신혼여행 간다면 여기 꼭 한번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있던 지역이 카르타네. 카르타에 들어봤어요? 자, 카르타고. 카르타고 들어봤죠? 카르타고가 이 패권을 져요. 상업민족이었고, 해상민족이었고, 원래 카르타고를 지배한 민족은 페니키아인이에요. 페니키아인이 누군지 아세요? 알파벳을 발명한 민족이에요. 서양 알파벳을 발명한 민족이 페니키아인들이고. 카르타고가 페니키아인들인데 카르타고가 지중해 패권을 지는데 그 다음에 로마가 성장해요. 로마가 성장하니까 필히 이 지중해 패권을 놓고 누가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카르타고와 로마가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로마인들은 페니키아인들을 뭐라고 불렀냐? 포엔이라고 그랬어요. 포엔이. 그래서 로마와 포엔이, 페니키아인들 사이라는 분위기 뭐예요? 포엔이 전쟁. 제1차 포엔이 전쟁 누가 이겨요? 로마가 이기죠? 자, 여기까지 스페인 역사와 관계가 없는데 1차 포에니 전쟁이 끝난 시점에서 그것 때문에 스페인 역사가 바뀌어요. 왜? 큐피드 나와있는데 1차 포에니 전쟁에서 카르타고가 져요. 카르타고가 지니까 카르타고를 일던 장군 하밀카르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원통하고 자기 카르타고 돌아가지 않아요. 피눈물을 흘리면서 배를 돌려서 스페인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스페인은 이쪽 해안을 정복을 해버려요. 동쪽 해안을. 목적은 단 하나. 스페인을 정복해서 여기서 군대를 양성해서 로마를 배후에서 공격하려고. 20년 동안 준비해요.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 이름이 뭘까요? 한니발. 한니발한테 매일 한 번 아들아 너의 원수는 누구냐? 매일 물어봐요. 로마입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너의 원수는 누구냐? 로마라고 계속 한다면 세례가 되겠죠. 한니발 인생 목표는 뭐예요? 로마를 정복하는 거예요. 한니발이 결국은 완성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 죽고 하밀카르를 쏘은대로 여기서 군대 이끌고 알프 산맥을 넘어서 로마를 진격해요. 코끼리 부대 있고 코끼리 부대 그 당시 탱크랑 마찬가지였어. 그 알프스에서 갑자기 등장하니까 방비가 또 로마인들이 혼비백산해서 순식간에 로마 중국과 정복을 당할 거예요. 순식간에. 로마가 포위당해요. 북쪽에서 왔으니까 남부라인이 살아있었고 남부 독창되죠. 어떡하냐. 포위당하죠. 로마가 멸망할 텐데 역사의 또 미스터리가 시작돼요. 한니발이 갑자기 로마 공격을 못 치고 한 달 동안 포위해버리고 공격을 안 해요. 한 달이라는 시간을 벌어요. 한 달이라는 시간을 버니까 로마인들이 한 거 남쪽의 곡창지에 싹 들켜버려요. 어떻게 되냐? 얘네들이 곡식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쟁은 뭘로 이기냐? 군수로 이겨. 군대 갔다 왔어? 전쟁에서 총이 중요해? 먹는 게 중요해요? 먹는 게 중요해요. 전쟁에서 이기는 거는 이게 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지냐 아니면 독일이 것도 일본이 것도 보급은 제대로 공급했다는 게 이유가 있는 게 큰 물량이 있었어요. 전쟁은 역사적으로 그래요. 로마인들이 제일 중요시하는 게 사실은 뭐였냐? 보급물이었어요. 보급품 확보가 로마인들의 가장 큰 단점이었습니다. 그거 끊겨요. 이쪽에서 보급품이 와야 되는 거 알아요. 로마인들이 그 사이에 여기 군대를 보내서 여기는 한니발이었으면 통통 비어있겠죠? 여기는 아무도 없던 여기를 딱 공격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때요? 완전히 배후를 막혀버리고 보급품을 못 받죠?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군대를 철수해요. 그래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던 자기 본국, 아버지의 본국 카르타고로 돌아가요. 거기서 로마와 한니발이 마지막 전쟁을 벌여요. 그게 뭐예요? 역사책에 그리고 육군 사관학교에 항상 배우는 전쟁이에요. 그게 뭐냐면 자바 회전이에요. 자바 전쟁. 자바는 지역에서 누가 이겨? 로마가 이겨. 그건 뭐라고요? 제2차 포위 전쟁. 그래서 어떻게 된다? 카르타고는 쫄딱 멸망하고 역사 속에 사라지고 로마가 지중해 패권을 잡아요. 그래서 스페인은 그 사이에 카르타고의 침공을 받죠. 그러다가 로마가 이걸 침공하면서 로마의 침공을 받죠. 자, 이때부터 로마가 스페인을 침공하기 시작해요. 지속적으로. 근데 하나 대단한 게 로마가 어떤 지역을 침공하면 보통 몇 년 안에 끝내버려요. 로마 역사상 이 지역을 어떤 한 지역을 침공하는데 수많은 시간이 걸린 적이 처음이에요. 자, 같이 PPT 들어가 보세요. 카르타고의 침입. 로마의 침공이 언제부터? 기원전 218년부터 언제까지? 기원전 38년까지 무려 200년 동안 침공하죠. 다시 말해서 스페인을 200년 동안 정복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로마 역사상 이거는 전무후무,
처음 있는 일이고 앞으로도 없어요. 갈리아 지방 시저가 뭘 유명했어요? 갈리아 지역을 정복하면서 힘을 얻어서 로마의 황제가 됐죠? 그쵸? 갈리아 지역이 지금이 어디예요? 프랑스 이쪽 지역에 갈리안 독일 지역은 뭐죠? 그 게르만 지역이고 갈리아 지역은 갈리아의 다른 이름은 골족이죠. 갈리아, 골족. 바지를 입는 게요. 원래 유럽인들이 옛날에 치마 입었어요. 우리가 지금 다 바지 입는 게 어디서 온 이유예요? 갈리아인들이 바지를 입어요. 그래서 로마인들이 굉장히 비웃었어요. 바지를 입는 야만족이라고. 어떻게 남자가 바지를 입을 수 있냐고. 지금 이상하죠? 어쨌거나 갈리아를 오로지 7년 만에 정복했어요. 이베리아 몇 년 걸려요? 200년. 정복을 200년 꿀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긴 반도의 특징이 있어요. 반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 자기 똑같아. 남을 인정 안 해요.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파요. 스페인 속담에도 사촌이 땅 사면 거기는 배 아프다고 아니고 간이 아프다고 해요. 왜 이가도. 우리는 배가 아프고 여기는 간이 아프다. 그게 뭐냐면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자, 그게 스페인이나 이태리가 공통적인데 사실은 다 말 많고 다 지 잘났고 흥분자라고. 스페인 특징이 개인주의가 강해요. 그래서 이 중앙 집권식인 국가는 누구지? 누구죠? 내가 지금 깜빡깜빡하네. 그리스는 뭐죠? 페르시아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 그쵸?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위에 다리우스 왕만 잡아버리니까 전체가 복종을 한 거예요. 스페인 300명 군인을 아스테카 잉카를 정복했던 거는 위에 왕만 잡아버리니까 전체 피라미드가 무너졌어. 스페인은 피라미드가 아니라 다 잘나니까 어느 한 지역이 족장을 잡잖아요? 죽여. 그러면 하는 얘기야. 어차피 얘는 우리 족장이 아니었는데. 한 부족을 점령하잖아? 얘네 부족은 어차피 우리가 싫어하는 부족이었어. 이런 식이니까는 완전히 게릴라 전투에서 진흙 속의 전투예요. 이런 데는 정복하기가 정말 힘든 게 그렇다면 전체 민족을 지역별로 케이스 다 정복해야 돼. 얼마나 힘들겠어. 그렇죠? 200년이 걸려요. 우리 한민족이 중국 옆에서 정복 안전하고 국가를 유지한 건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근데 저번 시간에 돌려쓰지 못했는데 중국이 항상 통일이 되면 반드시 먼저 하는 게 한반도 전선 안동도우부, 베트남 정복하고 안남도우부 들어봤죠? 반드시. 물론 한 자국 건설되고 했었네. 안남도우부, 고유 정복하고 뭐예요? 안동도우부였죠? 티베트 정복하고 역사의 반복이 돼요. 항상. 5세기가 중국 정책이 마지막이야. 통일하면 반드시 뭔다? 한반도, 티베트, 베트남. 그걸 이해야지 중국을 이해해요. 중국이 북한을 포기할 수가 없어 절대. 북한 편 안 들어주려고 하는 거는 제스처지 절대 편을 들어주는 거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게 몇천 년 동안 내려오는 중국의 정책이었고 EJ잖아. 오랑캐 지네끼리 싸우는데 그렇죠? 어쨌거나 해가지고 우리는 원나라가 침공했는데 50년 동안 싸웠잖아. 그렇죠? 우리는 한 적이 정복당해도 끝까지 싸우잖아. 그렇죠? 그걸 생각하면 돼요. 스페인 끝까지 싸워요. 그래서 200년이 걸렸어요. 로마와 같아요. 로마의 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박스 로마의 태어난데 스페인은 로마에 의해서 정복된 어떤 지역과도 한번 정복이 끝나니까 로마인 놀랄 정도로 철저하게 로마인이 돼요. 로마인보다 더 로마인이 돼요. 로마인보다 로마 정식을 더 중요시하게 돼요. 다시 말해서 로마가 멸망할 때쯤 되면은 서로마 제국에서 원로원들 상당수가 로마 정식을 잃어버려요. 마지막까지 로마가 멸망하는 순간까지 끝까지 로마 정식을 지켜줬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다 스페인 이베리아 왕조 출신들이에요. 무려 5현제 로마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황제 5명 중에 3명이 어디 출신? 히스파니아, 이베리아 왕조 출신이에요. 위대한 철학자,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도 어디 출신인 줄 아세요? 이베리아 왕조 출신이에요. 이 세네카, 로마 정신을 공부한 철학자죠. 철학자를 포함해서 5현제 등등 어디 출신? 이베리아 왕조 출신. 그리고 로마 역사상 자기가 정복한 지역에 단 한 개의 군단도 파견하지 않은 적은 이베리아 왕조가 유일해요.
정복한 후에는 그것도 저항했는데 단 한 개의 군대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반도의 특징이 처음에 끝까지 저항해요. 한번 정복 당한 다음에는 놀랄 정도로 원래 문화보다 더 많이 받았어요.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처음에 카톨릭을 거부했는데 한번 카톨릭이 전파된 다음에는 어느 국가보다 더 교조적인 뭐가 되는지 아세요? 카톨릭 국가가 됩니다. 중국 유교 정신 없어졌어요. 걔네들 우리나라에서 공자 제사 지내는 거 이상해. 우리 아직도 공자 제사 지내요. 유교 정신까지 우리는 아직까지 지키고 있어. 종묘제를 아직까지 지내요. 그렇죠? 자, 철저하게 로마가 됐어요. 그러다가 선호가제가 멸망할 때쯤 반달족과 수에복에 침략해서 스페인 남부의 안달루시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반달족이 그 지역을 정복해요. 반달루시아. 반달족이 점령한 뜻이라는 게르만어로 반달루시아에서 안달루시아가 됐고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서고트족이 침략해서 이들을 물리치고 이때부터 서고트인들이 스페인을 지배해요. 서고트인들. 30만 명의 서고트인들 무식한 종족이었어요. 700만 명의 히스파니아인들, 이베리아산은 로마화된 히스파니아를 지배해요. 이 히스파니아들은 고도로 로마화된 로마 정신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30만 명이 야만적인 서고트인들이 700만 명이 고도로 문명화된 이들을 다스리려니까 힘으로 그것도 제대로 다스려질까요? 안 돼요. 일단 인구에서 밀려요. 그래서 이들이 처음 했던 거는 어떻게 했냐? 자기들 수적인 엿을 알아요. 곳곳에 성을 만들어요. 성. 게르만어로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부르고.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뭐예요? 부르고. 프랑스어로 뭐예요? 부르주아. 나중에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뭐가 돼요? 성이 도시가 자유도시가 되죠? 자유도시가 돼서 걔네들이 뭐가 돼요? 상공업을 발전시키죠? 상공업자가 안 되면 뭐예요? 자본주의, 자본가가 돼서 부르주아. 원래는 게르만족이 로마에 정복됐던 고도한 지역 자체는 소수민족. 숫자가 적어요. 곳곳에 성을 만들고 성 안에만 거주해요. 그리고 농노들, 이들이 농노화시켜서 밖에서는 경작을 해요. 밀 같은 거 경작하고 세금만 받아요. 손밖에서 안 나오고. 뭘 시작이에요? 그 동굴들 시작이에요. 그쵸? 여기서 시작해요. 성 안의 사람들. 그런데 시간이 그 처음에는 이 서고트인들과 이 히스파니안들과의 결혼을 금지시켜요. 왜냐면 30만 명대 7만 명일 때 결혼을 하면 급속도로 어떻게 돼요? 이들이 피가 없어질 거잖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얘네들과 사랑에 빠지고 처음에 사랑시키시면 그게 한번 뿌리 부러지니까 결국 한 100년쯤 지나면 결혼을 허용을 해요. 결혼을 한번 허용하기 시작하니까 아들을, 엄마는 히스파니아, 로마화된 엄마, 라틴어를 써요. 아빠는 게르만어, 아들은 무슨 언어를 쓸까? 결국은 두어져서 라틴어를 받아들여서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스페인이 수도교인데 이게 라틴 로마인들이 건설한 건데 2000년 전에 2000 몇백 년 전에 아직까지도 기능하고 있습니다. 세비야에 있어요. 대단하죠? 자, 결국은 결혼을 허용하고 토고토 상실하고 언어도 상실하죠. 결혼해서 피 순성도 잃어버리죠. 라틴을 완전히 넣은 7세기에 들어가면 서고트인의 존재는 어떻게 돼요? 피가 없이 사라지고 그냥 왕족만 서고트의 피를 유지하고 있죠. 자, 그리고 자신들의 종교인 아리우스교를 버리고 로마 카톨릭을 받아들여요. 한 가지. 아리우스교는 뭐냐? 아리우스교가 뭘까요? 예수 사후에 그걸 믿는 종교는 무조건 그리스고 또는 예수교였어요. 그리스교. 특별히 카톨릭 이런 건 없었고 그냥 무조건 예수교라고 했어요. 그 예수를 처음에 뭘로 봤어요? 메시아로 봤어요. 여러분들 코란 알죠? 이슬람에. 아랍어라는 사람들 절대 코란으로 하면 화내고 반드시 발음이 뭐 꼬란으로 한다는데 뭐 뚜란이고 뚜란이를 불안해요. 거기서 있죠. 거기도 코란도 이슬람도 구약은 똑같아요. 구약 유대교나 카톨릭이나 프로테스탄트 구약은 똑같이 공부해요. 똑같아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이스라엘에도 예수가 등장해요. 단지 뭐로 나온다고요? 메시아. 메시아 중에 하나예요. 마호메트도 메시아 중에 하나, 예수도 메시아 중에 하나. 유대교에서는 뭐예요? 메시아가 아니죠? 메시아가 올 거라고 믿는 거고. 그 다음에 카톨릭이나 신교에서는 뭐예요? 최후의 메시아이자 하느님의 아들을 가르치죠. 그래서 처음에 예수 사후 1세기, 2세기 때 문제가 생겨요. 그 당시만 해도 예수가 죽고 나서 얼마 안 되니까 예수를 알리던 사람이 있을 거, 그치? 얘가 메시아였어. 죽었어. 교가 생겨. 어렸을 때 알고 있었어.
그럼 얘가 메시아라고 하고 그리스도교인데 사람일까요? 신일까요? 예수님은 사람이에요. 하느님의 아들이죠. 그렇지? 교회 다니는 사람. 다니? 열심히 다니? 교회 다니는 사람. 무슨 교회 다녀? 무슨 교회? 어떤 교회 다니까요? 그 주변에 있는 교회. 지금 열심히 다니지. 그치?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럼 신이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보면은 여호와 하느님, 십계명 보면 여호와 하느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잖아. 안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신 되면 신을 또 다른 신을 섬기는 건데? 삼일체 그렇죠. 굉장히 교회 잘 알고 있어요. 정말 똑똑하게 정말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이걸 물어봐가지고 이 대답을 한 게 없어요. 삼위일체를 쉽게 대답하는데 이게 확립된 거는 예수 사후 발표율이 지난 다음에요. 이게 뭐냐면 예수 사후에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고 틀림없죠. 그건 누구나 공감하는데 하느님의 아들인데 예수가 사람이냐 신이냐 이걸 놓고 표가 갈라져요. 또 예수님이 단지 하느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맞는데 그래도 어디까지나 인간이라고 보는 교가 뭐냐면 아리우스교예요. 예수님한테 신성을 부여하지 않고 어때요? 예수님한테 인성만 부여해요. 하느님의 아들인 건 맞아요. 하지만 하느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은 아니에요. 하느님의 아들이지만 어디까지나 그래도 사람이에요. 인성을 부여해요. 인성만. 신성을 부여하면 어떻게 돼? 여호와 하느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십계명이 어떻게 돼요? 어긋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생각이었어요. 반면에 아니라 하느님이 아들이지만 하느님이 아들이면 어떻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아들도 사람이고 하느님의 아들도 사람이면 같을 수가 있어요? 같을 수가 없잖아. 차이를 둬야. 그래서 하느님의 아들이니까 신성을 부여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이 중심이 된 게 결국 뭐가 되냐? 로마 카톨릭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확립된 다음에는 그 외에 모든 성경 버전들을 종종 다 불태워버려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정경하는 성경 버전은 로마 카톨릭 나머지 성경 복음서를 다 불태워버리고 남아있는 겁니다. 그 외에 복음서가 발견됐죠. 우리 사회 복음서 같은 거. 어쨌거나. 그래서 아리우스교와 로마 카톨릭 차이가 알겠죠? 아리우스를 이단식 했어요. 여러분. 이때부터 그 모든 문제 해결하는 게 뭐예요? 삼위일체예요. 그래서 그거를 인간의 논리를 이해하지 말라고 하고 하면서 뭐냐면 하느님과 예수님과 성령은 서로 다르지만 하나란 거예요. 하느님의 아들이지만 예수는 하느님이란 거예요. 여호와 하느님이 누구예요? 예수고 하느님의 아들도 예수지만 예수님도 누구냐? 여호와 하느님이고 삼위일체. 이해한 거야. 가요 안 가요? 삼위일체 말하는 사람 안 가죠. 근데 성당에서는 거기에서 뭐라고 해요? 인간이 논리를 그거를 이해하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삼위일체가 나온 거예요. 그 모든 걸 어떻게 해요? 삼위일체 논리가 깨끗하게 해결했죠? 성과 성령의 이유로 아멘. 하나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에서 성과 성자와 성령의 이유로 아멘이 나온 거고 예수님 사후 몇백 년 동안은 그런 논리가 삼위일체가 없었어요. 그런 논리를 깨끗이 해결해주는 게 삼위일체고. 자, 이쪽에서 예수교가 뭘로 발전하는 거예요? 예수교라는 이름은 자체가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 중심이 된 교회다. 그게 더 발전해서 뭐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신의 단열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에서는 그 다음부터는 그리스도교 예수교라는 쓰기 뭘 쓰게 돼요? 카톨릭 아니면 크리스찬을 쓰죠. 그렇죠? 초창기에 그냥 예수교였어요. 예수교. 그리스도교. 자, 그래서 서고투 왕국이 완전히 상실하고 로마화됐어요. 그러다가 711년 무어인들이 침입해서 스페인을 정복해요. 무어인들이 누굴까요? 어떤 때는 이슬람으로 했다가 수업 시간에 헷갈릴 거예요. 내가 어떤 때는 이슬람으로 했다가 어떤 때는 무어인으로 했다가 어떤 때는 아랍인으로 했다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또 지도를 떼기도. 자, 여기서 마호메트가 이쪽에서 참 이게 보면 이쪽이 둥근 있다는 거예요.
여담인데 내가 정말 세계 많이 가봤어. 그 중에서 정말 제일 가본 만한 어디 갔어요? 로마나 프랑스나 뭐 프랑스 좋지. 쇼핑하기 좋고 음식 맛있는 데 많고 거기 떠나서 볼 거 정말 많은데 스페인을 다 떠나서 중국이나 다 떠나서 정말 볼 게 제일 많은 데는 사실은 터키예요. 터키가 여기 트로이 목마 있죠? 트로이 목마의 중심지인데도 이게 터키적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문제가 사실은 여기에요. 그리스 로마 유적지가 다 여기 모여있어. 그리스 로마의 유적 플러스 이슬람 문화까지 모두 여기에 겹겹이 붙여있어요. 이 지구상 세계 지도 어디를 봐도 이렇게 모든 운명이 겹겹이 쌓여있는 데는 여기가 유명합니다. 터키가. 정말 느낍니다. 세계에서 빵 정말 맛있는 데가 터키야. 프랑스 빵 많이, 내가 알아요. 지난주에도 프랑스 빵이 있었어. 맛있다고 하지만은 터키 빵이 정말 맛있는 게 밀가루가 세계에서 제일 좋아요. 단지 그 밀가루가 수출 안 해요. 작은 데서 소비게 돼요. 이게 워낙 터키가 예나 지금이나 로마 시대 때나 지금이나 여기가 정말 옥토였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 총독들이 이 지역 가면은 정말 큰 돈을 벌어와. 이쪽은 먹을 게 없는 지역이었어요, 사실은. 영양가 없는 지역이었고, 이쪽은 정말 비옥한 토지에다가 풍부한 자원이 있던 지역이었고, 로마의 동쪽은 부유한 지역, 서쪽은 못 사는 지역. 이쪽은 계속 유럽인데 먹을 게 제대로 없던 지역이었어요. 얘네들이 하루 세끼 제대로 먹게 된 게 아프리카된 이유야. 수출품도 없었고 생산품이 없었고 기껏 중국이나 인도 팔만한 게 뭐였었냐면 동물 가죽, 비누, 유리 제품 있죠. 이런 거에 없었고 다 수입했어요. 전부 비싼 거. 이쪽은 정말 부유. 그래서 동로마 제국이 끝까지 버텼죠. 15세기까지. 로마 제국이 멸망했다지만 멸망한 건 아니고 사실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거고 로마가 이 거대한 영토를 지킬 수 없으니까 서로마 제국은 그냥 다리 한쪽을 잘라낸 거예요. 사실은 로마의 중심은 로마 시대나 그때나 이쪽이 아니라 사실은 이쪽이었어요. 이쪽이 부의 중심이었고 단지 서로마 제국이 이렇게 중심이 하게 되는 게 결국 영국이나 로마사를 제일 열심히 공부한 데 어디였어요? 영국, 미국이에요. 캐피톨 힐이라고 하죠. 국회의사 있는데 로마의 언덕에 원로원 있고 그런 언덕이 뭐야? 카피톨이요, 카피톨이요. 이름 붙인 거. 어쨌거나 이쪽에서 제일 로마서 연결 유럽 부유되니까 서로마 제국이 이렇게 중요하지만 사실은 로마 역사는 동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까지 지속이 됐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도 이쪽이 더 중요한 지역이 있고, 자, 터키 나오죠? 자, 이제 보면 이게 지도를 잘 봐야 되는 게 지중해 세계에서 이제 대서양 세계로 넘어가기 전에 내가 자꾸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참 마이크 잘 들려요? 네. 왜 마이크 아까 안 들린다고 했어? 배터리가 거의 나갔다고 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왜 마이크 소리가 나한테 안 들리지? 잘 들려요? 안 들려? 소리 들려야 안 들려요? 네? 그 직선인 것 같지? 이게 마이크 소리가 아니었어, 육선이었어. 어떤 것 같아요? 그치, 잘 안 들린대잖아. 뒤에 잘 들려요?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 안 들려? 안 들리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야 돼. 그쵸? 왠지 내가 얘기하다 보니까 안 들릴 것 같아서 앞에 사람 잘 들리겠지. 바로 나 얼굴 보고 있는데. 그쵸? 시간이 거의 다 됐지만 그래도 타락했을 땐 빨리빨리 바꿔줘야죠. 예. 내가 자 들리지 이제? 진짜 보기 삐딱하다. 야 그러면 그 뒤에다 안 들리고 있었을 텐데 그 다 왜 얘기를 안 했어? 앞으로 손 들고 얘기하세요. 알았지? 3일째 질문했을 때 대답한 거 보니까 들렸던 얘기는 얘긴데. 무슨 기가 발린가? 자, 우리 어디까지 무슨 얘기 어디까지 하고 있었죠? 예? 어? 동로마 제국 전에 무슨 얘기하다 동로마까지 나왔죠? 아 무어인데. 그쵸? 요 터키 있고 여기 뭐 시리아 있고 요 지역이 사실은 먹을 게 많은 지역이었고 사실은 터키 지역이 여기서 뭐가 나와요? 마호메트가 등장하죠. 이슬람교가 등장해서 급속도로 중동, 터키 이쪽을 다 장악하고 그래서 어디까지 이 북아프리카 지역까지 정복을 해버려요.
이 북아프리카 있죠? 북아프리카에 살던 사막 민족 이름이 뭐냐? 무어인들이에요. 이쪽에 살던 사람들 이름은 뭐다? 아랍인들. 물론 지금 현재 터키에 사는 사람들 인종은 좀 복잡한데 사실 이 터키에 사는 민족들은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여기 살고 있었어요. 한반도 있죠? 우리하고 이웃하고 있었어. 고구려 시대 때 있죠? 역사에 자주 등장하는 민족이야. 이 얘네들 이름이 뭐였더라? 돌궐 맞아. 그러다가 나중에 중국 계속 고구려 삼국지 역사 등장한 얘네들이 아주 어디를 밀려가냐면 계속 중국한테 밀려서 결국 이주에서 어디로 가냐? 이쪽에 정착을 해요. 그래서 터키하고 우리하고 형제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하는 이유가 6.25 때 우리를 도와줬기 때문이긴 하지만 원래는 사실 형제의 나라랑 마찬가지였지. 서로 고구려하고 피가 많이 섞였죠. 서로 싸우기도 하고 같이 하면서. 그렇죠? 그렇죠. 발해도 있고. 역사를 우리랑 같이 했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생김새가 많이 바뀐 게 이동하면서 피가 많이 섞여가지고 이게 피가 많이 섞여가지고 모양새가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 이웃한데 걔네들 여기까지 가는 게 그렇죠. 성제예요, 사실은. 성제라는 나라라고 자기도 생각해. 내가 봤을 때 옛날 얘기지만, 그치? 자, 어쨌거나 여기서 등장을 해요. 그때의 터키도 지금 보면 안 돼. 그 다음에 페르시아 있죠? 페르시아 있죠? 지금 이란, 페르시아는 아랍인족이 아닙니다. 거기는 뭐예요? 페르시아인데. 여러분들 이란 사람들 만나서 아랍어 할 줄 아는 불림하네요. 이란 사람 만나서 아랍이라고 굉장히 그래요. 자기들은 어쨌든 이란 사람들은 뭐예요? 페르시아의, 위대한 페르시아의 후예라고 생각하고 페르시아를 씁니다. 나머지 중동 이쪽은 뭐예요? 아랍인들. 그래서 이란 이라크 전쟁이 일어났죠. 같은 이스라엘끼리 싸운다고 싸울 수밖에 없는 게 이란 이라크는 원래 페르시아인들과 아랍인들은 같은 이상을 믿지만 사이가 좋을 수가 없어요. 우리하고 일본 사람들처럼. 우리한테 일본어 쓰자고 물어보고 일본 사람은 기분 나빠하니까. 나쁘죠? 똑같은 거야. 이란 사람 만나서 아랍 얘기 꺼내지 말고 뭐 아랍어 쓸 줄 물어보지 마세요. 페르시아예요, 거기는. 자, 여기까지 가가지고 하다가 여기 전복해 여기 살던 사망민족 이름이 뭐라고요? 무어인들이에요, 무어. 스페인어로 뭐라고 하냐? 모로. 그래서 책에 어떤 데는 모로로 나오고 어떤 데는 무어로 나와요. 여기 살던 민족이 무어인을 전복해서 이들이 이승화죠. 그래서 스페인을 정복했을 때는 소수의 아랍인, 장군들은 다 대부분 누구였다? 소수의 아랍인 지도자들, 장군들과 대부분의 병력은 누구예요? 여기서 병력을 이동하면 멀죠. 바로 여기서 병력을 이동하면 가깝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병력은 여기서 동원해서 소수의 무어인들과 대다수의 무어인 병력과 소수의 아랍인들이 지브랄타 해역을 건너서 어디로 간다? 스페인을 침공해요. 불과 한 달 만에 스페인을 피바다로 문지고 스페인을 정복해버려요. 한 달 만에. 자, 그래서 같이 지도를 보면은 목소리가 크니까 잘 들리지? 이게 좀 목소리 마이크가 여기까지 안 오니까 아랍인들이 인류 역사를 바꿀 만한 실수를 했어요. 아랍인들이 그 실수를 안 했다면 인류 역사가 바뀌어서 여러분들 지금 교회 안 다니고 3일째 얘기하고 이스라엘을 하고 하루에 5번씩 이가 뭐 기도하고 진짜요? 우리나라 또 외래종교 받아들이니까 세계에서 이렇게 십자가 많은 거 본 적이 없어요. 스페인에 가도 성당이 많아도 한국처럼 십자가 많지 않아. 스페인에 가고 남미에 가고 유럽 어딜 가도 성당이나 교회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되는 거 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바글대는 거 본 적이 없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바꿨죠. 대한민국 위대한 게 젊은 사람들 진짜 많아. 신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이거 진짜. 내가 교회를 가서 카톨릭이에요. 할 수 있어. 내가 카톨릭 욕할 수 있는 건 내가 카톨릭이기 때문에 내가 기독교 욕하지 않아. 기독교는 내가 욕할 텐데 내가 카톨릭이기 때문에 카톨릭 내가 욕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아니어서 함부로 얘기를 못해. 욕을 하는 거 아니고 역사적인 팩트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보면은 팩트는 팩트예요. 팩트하고 팩트는 어디까지 팩트야. 하느님의 이름으로 아무리 그렇지만 저 팩트를 바꿀 수는 없죠. 자, 여기까지 정복한 진군을 갑자기 멈춰요. 만약에 징적을 멈추지 않았다면 그 당시 유럽은 방어가 전혀 안 돼 있었어요. 여기에서 전 유럽은 이슬람화할 수 있었어요. 전 유럽을. 왜냐하면 여기가 이슬람화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하면 전부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이 지역이. 그렇죠? 그랬으면 오늘날 이슬람과 기독교 갈등할 필요도 없어. 중동 문제가 일어날 필요 없고 이스라엘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았을 거야. 근데 갑자기 징적을 멈춰. 그 이유는 얘네들은 어디서 민족이에요? 사막에서
더운 지역만 좋아해요. 추운 지역은 싫어. 스페인 가본 사람들 알겠지만 스페인 남부는 여름에 40도까지 올라가지만 이쪽 북부는 여름에도 20도, 25도예요. 추워요. 산맥지대요. 산맥이 있고 숲이 가로막고 있어요. 딱 보니까 날씨 춥고 숲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이런 황폐한 땅을 우리가 가려서 뭐하냐고 하면서 여기서 만족하고 회피해요. 결정적인 실수였어요. 그 사이에 이때 누가 있냐면 프랑크 왕국이 있었죠. 프랑크 스페인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프랑크 왕국이 당장 자기들 앞에 당면을 위협 아니야. 이교도가 침공해야 하는데 전혀 방비가 안 돼 있던 유럽들이 프랑크화를 중심으로 대비를 해요. 그리고 아랍인들도 이슬람들도 무어인들도 자기들이 실수한 걸 깨달아요. 그래서 진정을 하는데 그때는 이미 이쪽 기독교 세계가 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군대 보내서 막아요. 누가 이겨요? 기독교가 이겨요. 프랑크 왕국이 이겨요. 그래서 프랑크 왕국이 유럽 세계의 중심이 돼서 프랑크 왕국의 황제가 처음으로 뭐가 돼요? 신성 로마帝国황제의 관을 받죠. 기독교를 수호했으니까. 나중에 프랑크 왕족 샤르 말테는 나와 역사를 죽고 나서 이 영토가 독일과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나누는 시작이에요. 이게 다 같은 나라였는데 게르만 땅. 프랑크 왕국이 아들 간의 분쟁이 짱이 하면서 샤를 대장 프랑크만 나오고 피피티 나와요. 보시면. 자, 그래서 같이 PPT 보세요. 시간이 다 되면 711년 되면 이때부터 어떻게 해요? 스페인 남부에 중남부의 안달루시아 왕국, 이스라엘 왕국이 성립이 돼요. 그래서 여기 나올 건데 지금 넣으면 저 시기에 맞는다고 하는 거예요? 아, 지금 이거 얘기하세요. 그랬어요?